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유치원 어린이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유치원 어린이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매우 궁금해 하시고, 전편에 제가 유치원 어린이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택 꿀팁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 댓글도 이렇게 잘 달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그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좀 다뤄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이번 시간에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아교육기관의 종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아교육기관이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곳뿐입니다. 자, 그러면 유치원은 언제부터 태동이 되었을까요? 1914년 이화학당 안에 이화유치원이 설립됨으로써 이것이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부속유치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브라운 리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설립을 하셨는데요. 한국의 유아교육의 시발점이 되었고요. 또 최초로 유치원 교사 양성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이화 유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916년 중앙유치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부속유치원인데요. 우리나라 3.1 운동의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인 박이도 선생님과 또 브라운리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1916년 설립된 중앙유치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최초의 민족사학 유치원이라는 것이 의미 있는 그런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두 유치원 다 설립자가 브라운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자, 교육과정도 만들고 아이들 교육도 가르치겠는데 이 모든 교육들이 사실은 그때 당시 이제 일본의 그 교육하고 아주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1840년에 최초로 유치원을 설립했던 프레벨 선생님의 그 모든 교육이 세계로 이렇게 자연주의와 함께 이렇게 크게 부각되면서 브라운리 선생님이 이제 배운 것이 그 독일에 있는 프레벨 선생님의 그런 교육, 자연주의를 강조한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오늘날도 이제 우리 유학교 현장에 그대로 많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종이접기라든지 뭐 오큐페이션 하는 거 뭐 그런 거 등등 굉장히 세부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미술 활동이라든지 종이접기 또 뭐 우리 손유희하고 놀이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그때 브라운리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전파했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집은 아주 그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제일 처음에 1921년 태화 기독교 사회관에서 한국의 보육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21년에 태화 기독교 사회관에서 보육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빈민 아동을 위한 구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어린이집의 가장 먼저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태화 기독교 사회관은 아무런지 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국가가 이제 어려우면서 임시 구호적인 그런 성격을 많이 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1982년에 이제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이 됐어요. 이때 이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새마을 유아원으로 모두 전환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그 인가를 받지 않고 했던 뭐 그런 어린이집 뭐 타가소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1374개소를 아동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 이런 시설들이 새마을 유아원으로 다 통합이 되면서 내무부에서 관할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됐는데 행정부서의 문제였어요. 이제 교육부에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또 장학지도도 하고 재정 지원도 하고 교사 양성도 하고 교재 교구를 개발하고 뭐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내무부에서는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거 행정 지도를 이제 맡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보건사회부에서는 뭐 건강은 또 보건사회부에서 해야 된다 이래서 아동에 대한 보건과 의료 지원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육시설의 지원 체계가 이제 사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행정부서가 이렇게 다문화된 것은 거의 다 이제 밥그릇 싸움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서로 이렇게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내무부는 내무부대로 보건사회부는 보건사회부대로 이제 서로 이 어린이집을 자기네 그 관할 부서로 이제 이렇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991년에 1991년 1월 14일에 영유아 보육법이 이제 제정되고 공포됐습니다. 그러면서 보육 관련 주무부서를 앞에 사문화됐던 것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서 일원화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행정 업무는 이제 일원화가 됐는데, 자, 이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어린이집이 이제 많은 이 팽창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1994년 1월 말까지 새마을유아원이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이나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전환을 하도록 국가에서 이것을 거의 이제 많이 장려를 했습니다. 자, 1994년 1월 말까지 새마을유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전신이었던 어린이집의 전신이었던 새마을유아원이 이제 새마을유아원을 다른 것을 이렇게 뭐 따지지 않을 테니까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그냥 남을 수도 있다. 선택은 원이 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새마을유아원에서 이제 유치원으로 옮겨간 분들도 있고 또 어린이집으로 그냥 이렇게 남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어린이집으로 많이 남아있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나라 유아교육 체제는 교육부 관할의 그 유치원과 또 보건복지부 관할의 보육시설,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자, 주무부서가 사문화되었다가 일원화되었다가 이제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어쨌든 간에 교육에 관한 것은 이제 유치원이 이렇게 하면서 교육부가 이렇게 맡게 됐고 또 보육에 관한 것은 또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맡게 되면서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의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자, 유치원은 만 3세에서 만 5세 취약전 유아의 교육을 담당합니다. 자, 어린이집은 0세에서 만 5세 취약전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데 0, 2세는 표준보육 과정에 의해서 거의 아이들 그 케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돌봄에 이제 맞춰 있다면 보육에 거의 맞춰 있다면 만 3세와 5세는 보육 플러스 에듀케어라 그래서 교육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육과 교육을 같이 담당하는 것이 이제 어린이집의 그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만 3세, 만 5세 누리과정을 하는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똑같은 교육과정에 의해서 연령도 똑같고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교육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유치원은 누리교육과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되죠. 만 3세에서 만 5세 놀이를 강전 2020년에 새로 바뀌어진 새 누리교육과정에 의해서 놀이를 강조하면서 이 만 3, 4, 5세가 통합된 교육과정으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어린이집은 이제 누리교육과정 똑같습니다. 만 3세, 만 5세 놀이를 강조하는 이 놀이 통합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두 곳이 전부 다 새로 이렇게 바뀐 새 누리교육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체는 누리반 자체는 전혀 유치원 어린이집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유치원은 교육이라는 말을 쓰고 또 어린이집은 보육이라는 말을 쓴다.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커리큘럼 자체는 이제 같다는 거죠. 그래서 0, 2세는 어린이집은 표준 보육 과정에 의해서 보육과 교육을 그래서 education 플러스 care죠. educare라고 그러는데 이 educare가 중심이 된 것이 이제 표준 보육 과정이고
만 3세에서 5세는 교육이 똑같은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004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됩니다. 1991년에 있었던 영유아보육법 이렇게 제정된 것이 2004년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보육시설의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1991년에 어린이집이 막 이렇게 팽창됐던 것은 양적인 팽창입니다. 자, 그때 사회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그 아젠다가 엄마들이 직장을 많이 다니게 되면서 여성도 이제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실을 위해서 사회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성의 그 일자리를 창출하려 그러면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타가소를 늘려달라. 케어를 할 수 있는 곳을 달라. 그래서 가정어린이집도 나오고 좀 많은 그 보육시설이 크게 팽창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바로 양적인 팽창이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그, 엄마들이 아이들을 이제, 가정에다가 이렇게 두고, 바깥에 나가서 이제 그 사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대두되게 됐냐면, 아이들이 혼자 집에 있다가, 불을 낸다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죽게 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이슈화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 어떤 아젠다가 있어요. 아, 케어가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보육을 많이 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이제 그럼 타가소를 많이 설치해 주겠다.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해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의 아젠다예요. 그런데 이슈가 뭐냐면 아이들이 죽고 가정에서 이렇게 놀이하면서 아이들이 사고가 나고, 이렇게 됨으로써 아이들이 방치를 하게 된 그 결과, 가정이 이제 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그 촉발 사건으로 이제 일어나서 막 그 데모도 하고 이게 핫 이슈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책이 어떻게 이제 입안이 됐냐면 바로 새 그 교육과정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을 다시 개정을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을 이제 개정을 하다가 보니까 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으로써 이제 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양적인 팽창은 그만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육시설이 질적으로 성장해야 되니까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좀 이렇게 정리도 하고 많은 아이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게 해달라. 이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요구였어요. 자,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첫 번째는 어린이집의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갖게 된 것이에요. 자, 그전에는 어린이집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가져와서 거의 다 생활 중심, 뭐 언어 생활, 탐구 생활, 사회 생활, 뭐 이렇게 생활 중심으로 이제 이 교육 과정을 그대로 커리큘럼을 유치원에 쓰는 걸 그대로 가져왔는데 영유아보육법이 다시 이렇게 개정이 됨으로써 나타난 것이 어린이집의 독자적인 보육과정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게 표준보육과정이에요. 자, 0세에서 만 5세까지 표준보육과정이 만들어져서 그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제 수업을 받게 됐다는 게 가장 큰 이슈였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집에 이제 평가인정 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자, 어린이집은 그전에는 평가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도 질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려 그러면 평가를 해서 시설도 평가하고 교사도 평가하고 프로그램도 평가해야 되니까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문항을 다 만들어서 평가 인정 제도라는 제도를 이 행정적인 것에 이제 집어넣으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넣게 됐죠. 그러면서 평가 인정을 통과한 시설은 국가에서 이제 더 많은 이제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평가 인정 제도를 통과한 원들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 해버린 거예요. 자, 지금은 평가 인정을 거의 다 통과한 원들이 어린이집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하고는 지금 질적으로 그 수준이 다르죠. 그래서 평가 인정을 받은 원들은 거의 다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고 아이들을 보내셔도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나타난 것이 어린이집 허가제에서 그전에는 어린이집을 그냥 이제 신고하는 거 신고만 해도 됐었어요. 우리는 어린이집 합니다 하고 신고를 하면 국가에서 나와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냥 어린이집 오픈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허가를 해주는 거에서 이제 신고
신고제에서 지금 허가를 해주는 어린이집 인가제도,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인가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이렇게 우리 합니다 하고 신고했던 데 하고 이제는 국가에서 이제 정확하게 그 규정에 맞아야 어린이집 인가를 해주는 유치원 인가처럼 이렇게 인가 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 굉장히 질적인 그런 성장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그전에는 선생님이 수료증만 받아도 보육교사 교육원 가서 수료증 받으면 그 수료증으로도 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자, 최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뭐, 그때 보육교사의 자격이 뭐, 3개월 한 사람들도 있고, 6개월 한 사람도 있고, 나중에 이제 1년 과정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다가 보니까 어린이집에 이제 보육교사를 이제 그 대학에도 보육과를 나온 선생님들도 있고 이러니까 국가 자격으로 이제 인정을 하면서 그만큼 이제 보수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면서 교사의 자격을 이렇게 굉장히 질적으로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이 다시 개정이 됐기 때문에 1991년 영유아 보육법 제정된 것에서 다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표준보육과정이 생겼고 평가 인정제를 하게 됐고 어린이집이 이제 인가제도에 의해서 인가를 받아야 됐고 그다음에 보육교사가 국가의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유치원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나 다 이 자격이 국가 자격으로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육 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육 비용은 유치원은 누리반이 만 3세에서 5세까지 자, 사립 유치원에 국가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24만 원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 가정비 지원액은 이제 5만 원인데 표에 있는 것처럼 지금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된 이 그 수업료죠. 국공립 유치원이 만 3세, 5세 전부 다 얼마로 돼 있냐면 6만 원이죠. 근데 사립 유치원은 24만 원이에요. 어린이집도 24만 원이에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 수업료가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방과 후 가정비도 한번 보세요. 사립 유치원도 7만 원이고 어린이집도 7만 원이죠. 자, 이 지원비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같은 누리 교육과정을 가지고 같이 수업을 하는데 수업료가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교육부에서 이 나왔던 이 고시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그 누리반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집 지원액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위에 있는 표는 지금 이 기준이 언제냐면 적용 시기가 2020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해서 자, 0세반, 1세반, 2세반, 3, 5세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때는 맞춤반이라는 게 있어서 맞춤반에 이제 이 수업료가 또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 3월 1일부터 나온 것은 만 3세, 5세 보세요. 24만 원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이나 이제 교육비가 똑같다. 이제 이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무부서 이 행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치원은 교육부가 당연히 하죠. 어린이집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하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건복지부가 되기 전에 여러 갈래로 갈라졌던 것을 이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1년에 아동복지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1921년에 태화 기독교 사회관에서 했던 그 교육을 할 때는 뭐 부서도 이제 뭐 극히 있었던 게 아니고 거의 전쟁에 기아, 미아, 고아 이런 아이들 임시 구호적으로 이렇게 어려웠던 아이들을 거의 타가소 개념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법이라는 것이 이제 제대로 없었어요. 그런데 1961년 12월 달에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이제는 이 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됐다 그러면 뭐가 따라오냐면 재원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동복지법 제정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뀌게 되는데 보육 사업이 제대로 실시됐다는 거죠. 그때 이제 보건사회부가 이제 이것을 관장하고 했다면 1982년에 자 유아교육법이 제정이 됩니다. 제5공화국 들어서면서 새마을 요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새마을 요원으로 막 그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하고 있었던
그런 유아교육 기관들을 다 모아서 새마을 유아원으로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자, 그때 이제 교육부, 내무부, 사회부 이렇게 돼서 각각 부서에서 이게 그 다르게 이제 이 행정을 맡게 되면서 삼원화가 되어 있었다 그랬죠. 제5공화국의 이제 문제로 하여튼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새마을유아원으로 전부 다 이렇게 전환을 하다가 보니까 재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부처가 나누게 됐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시설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제 그때도 뭐 선거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막 공약을 이제 거는데 우리 동네 약국수만큼 타가소를 더 늘리겠다 막 이런 공약을 하면서 많은 그 시설을 이 양적으로 팽창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뭐 허가를 막 하여튼 뭐 소리 내면 거의 다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점차 지금 우리 출산율이 저하되고 아이들이 없다가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때 상황하고는 너무나도 다르죠. 지금은 국공립시설을 이제 정가를 시키는 반면에 많은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을 많이 없애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의 양적 팽창기는 언제까지 가느냐면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전까지 갑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양적으로는 굉장히 팽창을 했는데 유치원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자, 이렇게 보면 그 전문성에 있어서 차이가 이제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004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그 어린이집 교사들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보육시설의 질적 성장을 촉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주무부서를 보건복지부가 맡게 되면서 이제는 뭘 강조를 했냐면 이제 보육시설도 사회가 이 책임을 맡아야 된다. 그러면서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이제 들고 나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공립을 많이 더 이제 확충하게 되었고, 유치원도 마찬가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국공립 시설을 이제 계속 이제 늘리는 그런 추세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 주무부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거는 아니고요. 노무현 정부 때, 우리 기존의 보건복지부로 있었던 그 행정부서를 여성가족부로 잠시 이관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도 많았고 그래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와서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서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교육부가 맡게 됐고 지금까지 교육부가 쭉 이렇게 하고 문교부 뭐 교육부 이렇죠. 그런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지금 관할하고 있다. 부처는 이제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다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유치원이 뭐 비용도 같고 프로그램도 같고 그러면 선생님들도 실력이 뭐 별 차이가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두고 갈등을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지금 이제 제가 강의하는 걸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크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이 보육시설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면서 이제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럼 이제 평가는 어떻게 되느냐? 유치원은요, 통합평가 지표가 있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똑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유치원 평가 다르고 어린이집 평가 달라서 유치원이 훨씬 더 월등하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똑같이 통합평가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통합평가가 나오기 전에 유보통합평가라는 게 있어서 박근혜 정부 때 유보통합을 하기 위해서 유보통합평가 지표를 만들어냈어요. 자,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 통합평가 지표를 만들어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통합평가 지표에서 평가를 받고
거기서 제대로 평가를 받은 원들은 앞으로 유아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똑같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평가 자체에서는 다른 게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교사가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교사는 어떤 전문성을 갖춰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는 누리교육과정을 통합한 놀이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누리교육과정이 자체가 만 3세, 4세, 5세가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돼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육과정을 몽땅거렸던 이유는 최소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가 이제 누리과정을 가르치는 그 수준에 있으려 그러면 각 연령의 발달 범주, 발달 내용 뭐 이런 것들을 발달 과업도 충분히 알아서 놀이를 가져다가 그쪽에 그 발달에 맞춰서 놀이를 만들어낼 수 있고 같이 아이들랑 놀이하면서 놀이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누리 교육 과정에 놀이를 통합해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는 누리 교육 과정을 통합한 프로젝트 수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래 아이들을 이제 보내시려 그러면 그래도 지금은 엄마들이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 찾는 것이 이제 프로젝트 잘하는 원인가, 프로젝트 하는 원이에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는 그냥 우리가 막 그 어떤 상업적인 것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몬테소리 교육이 좋았지만 몬테소리 교육이 나중에 교구를 판매하는 그런 상업에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좀 문제가 있죠. 자, 그런데 프로젝트는 절대로 상업화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흥미있어 하는 것을 아이들의 그 호기심 이런 것들을 아이들 내면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누가 하라 그래서 하고 하지 말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떤 교구가 있어서 정형화된 교구를 이렇게 가지고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프로젝트는 그 교육 과정과 또 아이들의 그 발달 단계에 맞춰서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이 프로젝트 그 수행 자료 자 이런 거를 이렇게 보시면 교육 과정이 빠져 있는 프로젝트는 좀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그냥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아이들의 발달과 또 아이들의 말한 그 내면 상태 또 인재 발달 내용 이런 것들을 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육과정과 놀이와 프로젝트를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지금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런 선생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영유아의 놀이 행동을 관찰한 그 유아 관찰 평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 평가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다른 건 할 수 없고 관찰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관찰 평가는 유아의 놀이 행동을 선생님이 관찰하고 선생님이 실력을 갖춰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이 실력이 전문적인 기본적인 지식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아이를 이제 관찰해서 그 놀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발달되었는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통합평가의 지표는 그 거의 중심이 뭐냐면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관찰 평가를 하면 좋은 점수를 받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맞는 그 지표에 맞는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선생님의 실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놀이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춘 선생님 또 누리 과정을 프로젝트로 같이 이렇게 풀어내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 또 아이들의 놀이 행동을 관찰 평가로 제대로 해내는 선생님 요 정도만 되면요 유치원 어린이집 평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 정도 거의 비슷한 이런 평가고 같은 통합 평가 지표에 사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으시다는 거죠. 유치원 어린이집이 차별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프로그램인데 우리 교육
교육적인 면에서 한번 봅시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유치원은 구성주의 교육 철학에 근거한 프로젝트 접근법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구성주의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유치원 그 선택하는 뭐 꿀팁 여기서 놀이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원장의 철학을 설명하면서 구성주의 교육 철학에 근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성주의 교육 철학이 뭐냐면 지식은 아이들이 환경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내부에서부터 지식을 아이들이 충분히 자기 내부에서 어떤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아이로 보는 것이 바로 구성주의 교육 철학이에요. 아이 자체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쉬운 것부터 하고 자기가 아는 것하고 경험에 의한 것부터 하기 때문에 수업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주의 교육 철학에 근거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유치원도 똑같고 어린이집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교육 프로그램도 단지 차이는 뭐냐면 교사 개인의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원을 선택을 할 때 그 선생님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선생님인지, 관찰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선생님인지, 자, 그런 것을 살피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이제 1년을 배운 아이들은 이후에 초등학교 교육에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학교에 가서도 좋은 정말 이 프로젝트 잘하고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너무나도 이제 비슷하고 단지 차이는 선생님의 개인의 차이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에게는 그 1년이 뭐 작년에도 1년이고 올해도 또 1년이고 또 내년도 1년이에요. 뭐 선생님에게는 어찌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선생님이 정말 제대로 놀이를 통합하고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아이를 평가하면서 아이들의 진보를 이렇게 돕는다면 그 아이는 두뇌 발달이 너무나도 잘 될 것이고요. 두뇌의 90%가 거의 다 유치원 때 이미 만 5세 이전에 다 발달을 합니다. 그 1년간에 선생님에 의해서 정말 우리 아이가 이 두뇌 발달을 다 제대로 발달하고 이렇게 초등학교를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시기에 받아야 될 교육을 제대로 다 받고 초등학교에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셈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개인적인 그런 노력, 이것도 필요하고요. 또 원에서도 원장님이 그것을 다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요. 또 학부형들도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은 최소한 그래도 이 정도는 갖추어진 원을 가고 싶다. 원장님의 교육 철학과 또 이 교육 프로그램과 또 선생님이 해낼 수 있는 능력과 또 우리 아이가 여기 와서 이제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그런 기대감으로 정말 제대로 질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선생님들, 교육 과정을 잘 알고 현재의 그 교육 과정을 잘하고 또 놀이도 잘하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북유럽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놀이를 통합한 그런 프로젝트를 제대로 해내서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성장했을 때 이후에 이제 이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서 한 20년 이후에 대학을 졸업했을 때 정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말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나 교사나 부모님이 같이 협력해서 한 아이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에 보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감사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영상 찍은 것을 너무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은 좋은 말씀도 주시고 이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좋은 영상을 이제 더 보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저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전남윤 교수 치면
프로젝트 쫙 이렇게 나와 있고 관찰 평가 쫙 나와 있고 지금 이렇게 하는 영상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12월 말까지 거의 한 100개 정도 컨텐츠가 다 올라갈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도 부모님대로 보시고 교사도 교사대로 보시고 선생님도 선생님 그 원장님도 원장님대로 이걸 다 보시면 저는 뭐 이거는 유아교육에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이제 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 영상을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고 또 프로젝트도 원에서 일일이 수업을 해냈던 그런 내용들이고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한 원들은 정말로 선생님도 능력이 있고 원장님도 대단한 교육적 열의가 있으신 분이에요. 많은 원들이 정말 그런 원들이 다 되어주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선택을 잘 하셔서 하나의 1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보람되고 또 우리 사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